최근 전북대학교 교수들의 이딴 비위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만 대학 측은 아직까지도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슈퍼마켓인 노브랜드 매장이 관련법의 허점을 이용해 잇따라 문을 열면서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수돗물 취수원을 고산 어우부에서 용담댐으로 바꾸기 위해 4년 만에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홀로그램 기술 개발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관련 산업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사기, 성추행, 음주운전, 전북대 교수들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최근 전북대 교수들의 비위 행위가 쉴 새 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대는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북대 무용과 A 교수는 학생들의 장학금을 가로채고 개인 공연에 학생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상비라고 걷어간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저희는 새 의상을 맞추거나 저희가 제대로 본 적도 없고 개인 무용단의 이름으로 저희가 공연을 뛰고 이제 그에 합당한 페이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같은 과 B 교수도 무용대회 채점표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대 교수의 일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농생명대 교수는 고등학생 자녀들을 논문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려 입시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료 교수를 성추행하거나 음주운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교수도 있습니다. 교수들의 낯뜨거운 범죄 혐의가 잇따라 터져나오자 대학 안팎에서는 자정 결의대회라도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지만 전북대는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대는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이들 교수들을 수업에서 배제할지 여부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인사위원들이 직위 해제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교수들의 이딴 비위에 대해 사과는커녕 제대로 된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전북대가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이마트의 자체 브랜드 슈퍼마켓인 노브랜드가 전국적으로 활개를 치면서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상가 밀집거리. 지난달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이 문을 연 뒤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겨우 한 달여 만에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나 같아도 절반 가격인 저쪽으로 가지 누가 이쪽으로 오겠어요.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은 전국에 8곳. 그 가운데 전북에서는 전주 2곳, 군산 1곳이 동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대기업이 개점 비용의 51% 미만을 부담하는 가맹점은 영세 상인들이 사업 조정을 신청해도 막을 수 없다는 유통산업 발전법의 허점을 노린 겁니다. 전주 노브랜드 매장 앞에 모인 전국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하루빨리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특히나 이 민생에 아주 긴급한 문제인 대기업 규제 문제를 하루빨리 조속히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정상화가 더 늦어진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관련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꼼수와 편법을 하루빨리 막기 위해서 정부가 좀 더 깊은 노력들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전국 13개 지역 27개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 전국 대책위를 조직해 이마트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시가 주민공청회를 시작으로 광역상수원 전환 작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광역상수원 전환 논의가 중단된 지 4년 만인데 수도요금 인상을 우려한 반대 의견도 여전해서 갈 길은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김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군 고산면 5호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익산시 신흥정수장입니다.
이곳에서 나온 수돗물은 전체 주민의 54%인 15만 명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치수원인 어우보 대신에 용담댐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 상수원 전환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수원인 어우보 주변에 축사가 들어서고 생활하수 유입 등으로 수질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 45년 된 정수장이 수명을 다해 다시 지어야 할 처지다 보니 광역 상수원 전환이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정수장을 신축하는데 환경기준 약 1천억 원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고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익산시는 용역에 들어간 데 이어 올해 들어 2차례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 상수원으로 전환할 경우 70억 원이 넘는 수도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당은 한 2, 3천 원씩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우리 시민 전체로 하면 70억 원 정도 최소, 그리고 계산 방법에 따라서는 조금 더 올라갈 것도 예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광역 상수원 전환과 어우보 물을 이용할 경우를 비교해 주민들이 선택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반대 여론에 밀려 번번이 실패한 광역 상수도 전환이 이번에는 이루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박성일 완주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공소권 없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 2016년 도민체육대회를 마친 뒤 완주군 입상자들에게 체육회장이자 자치단체장인 자신의 이름을 새긴 상장과 함께 시상금을 지급해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당시 박 군수의 시상금 지급 행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돼 취소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는 기준 점수를 몇 점으로 할 것인지와 자체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만 논의했을 뿐 자사고 평가와 관련한 논의를 하지도 않았고 할 수 있는 기구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자사고 평가를 앞두고 교육감의 의지를 강조해 평가위원들을 설득 압박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3차원 입체 영상인 홀로그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800억 원 규모의 홀로그램 기술 개발 사업을 경상북도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게 확정됐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한 장면입니다. 주인공이 허공에 띄운 3차원 입체 영상을 손짓만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이런 홀로그램 기술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가상, 증강현실을 뛰어넘어 예술과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AR, VR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쪽만 다 보게 돼 있어요. 하지만 홀로그램에 되면은 다방면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시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홀로그램 세계 시장 규모가 2025년에 130조 원대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이 같은 홀로그램 산업 육성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과학기술부, 경상북도와 함께 1,800억 원 규모의 홀로그램 기술 개발과 상용화 사업을 진행하는 게 확정된 겁니다. 전라북도는 상용차 중심의 자동차 안전 운행과 자율주행 정보, 문화관광과 접목해 특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기업이라든가 또 연구소 이런 것들을 직접 지켜가지고 앞으로 그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미래 우리 전북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원활한 기술 개발을 위해 익산을 홀로그램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받을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주식회사 명신이 한국GM 군산공장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가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명신은 오늘 한국GM 측에 마지막 인수 자금을 치렀으며 다음 달부터는 전기차 생산을 위해 군산공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명신은 군산공장에 인수 비용을 포함한 2,550억 원을 투자해 2021년부터 연간 5만 대의 전기 자동차를 위탁 생산하고
2025년부터 연간 15만 대의 자체 브랜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환경부가 진안군과 무주군 일대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했습니다. 인증 지역에는 마이산과 운이람 반이람, 외구천동과 적상산, 천일폭포 등 진안과 무주의 지질 명소 5곳이 포함됐습니다. 전북의 국가지질공원 인증은 고창과 부안의 서해안권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지방 분권 시대지만 지역의 여론과 문화를 담당하는 지역 방송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팽창하고 있는 OTT 채널에선 지역 방송의 존재 자체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라도 특별기금 조성 같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민방 공동취재단 김성민 기자입니다. 푹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지역 방송은 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상파와는 달리 OTT는 권역별 방송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고 OTT 채널에선 아예 지역의 소식과 정보를 지역민들에게 전달할 기회마저 잃고 있는 겁니다. OTT의 현재 현상이 지역 방송의 방송 권역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방송은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광고 매출이 해마다 15% 이상 급락하고 있고 지역 방송 종사자 수 역시 최근 5년간 1,100여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방송법에는 지역 방송을 지원할 근거마저 없고 그러다 보니 근간이 흔들릴 위기에 처한 겁니다. 현행 방송법에는 지역 방송이라는 개념 규정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방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틀이 없는 거예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 방송에 경영 개선과 인력 양성을 위한 발전 기금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고 또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역 방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별도의 기금 마련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지역 방송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 언론의 위기는 곧 지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있는 만큼 지역 방송의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지역 민방 공동취재단 김성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삼성전자의 반도체도 살려야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자, 알바 노동자들의 상황도 개선돼야 한다며 국회가 상생 경제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국회 기재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내년도 전부 국가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가 하반기 시군 부단체장과 국장급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군산시 부시장에는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읍시 부시장에는 임민영 새만금 추진지원단장, 김제시 부시장에는 허전 중국사무소장, 완주군 부군수에는 정철우 잼버리 추진단장, 무주군 부군수에는 이경진 총무과장, 장수군 부군수에는 유태희 사회재난과장, 부안군 부군수에는 한근호 비서관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정책기획관에는 김미정 일자리 정책관, 자치행정국장에는 김용만 환경녹지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에는 황철우 예산과장, 환경녹지국장에는 김민태 정읍시 부시장, 새만금 추진지원단장에는 이승복 군산시 부시장, 인재개발원장에는 신현승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발령했습니다. 에코시티 입주자들이 상업부지에 예정된 대형마트를 하루빨리 입점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에코시티 입주자 대표연합회는 에코시티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상업부지에 오는 9월이면 대형마트가 문을 열어야 하는데 아직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불편과 불만이 크다며 전주시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소비자가 대형마트에서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새벽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힌 외국인은 러시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안경찰서는 어제 붙잡힌 러시아 국적의 22살 A씨는 올해 3월 관광 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자이며 함께 범행을 한 러시아인 동료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주말인 내일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부터 모레 새벽까지 최고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새벽까지 일부 지역엔 시간당 50mm 이상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비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로 인해 내일 낮 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